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의 수확량을 올리고 과일의 품질까지 올리는 식재와 재배 방법을 아시나요? 블루베리 재배를 전문적으로 농장으로 운영하시거나 취미나 가정원에 또는 텃밭을 가꾸시면서 블루베리를 재배를 하실 때 어떻게 식재해서 재배하고 계신가요? 주변 농가에서 하는 대로 아니면 막연하게 본인의 판단으로 막연한 식재를 하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를 어떤 방법으로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의 블루베리 농장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식재하는 방법에는 크게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는 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재배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알려드림으로써 첫 번째, 블루베리를 처음 식재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올바른 식재 방법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기존의 식재에서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화분과 두둑 재배 방법에 따른 각각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점을 정확히 알아두게 되면 내가 하는 재배 방법에 대한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블루베리 재배에 대해 더욱 올바르게 재배를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두둑 재배라 하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화분 재배가 아닌 모든 것을 두둑 재배라고 칭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좋은 화분의 조건 6가지와 두둑 재배 방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는 화분 재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두둑 재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어떤 분들에게 화분 재배가 유리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두둑 재배가 유리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수확량과 과일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재배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확히 배우셔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화분의 조건 6가지와 그리고 두둑 재배 방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화분 재배 방법의 특성으로는 블루베리 화분으로 사용되는 화분의 종류와 모양 그리고 화분의 재질은 아주 다양합니다. 블루베리 재배에 좋은 화분의 조건 6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분은 뿌리를 보호하며 뿌리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뿌리의 호흡을 위해 통기성이 좋아야 하며, 두 번째는 과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빠짐이 좋아야 하며, 세 번째는 화분의 장점 중 하나인 이동이 손쉽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네 번째, 잦은 관수로 인한 미끼 등 이물질이 화분 겉표면에 끼지 않아야 하며, 다섯 번째는 사용하다가 화분을 교체할 때 화분 교체가 쉬워야 하며, 여섯 번째는 농가 부담이 적은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화분은 블루베리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의 자람새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 화분이나 마구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블루베리 재배에 좋은 화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분, 이제는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는 두둑 재배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두둑 재배 방식으로는 어떤 소재이든지 두둑 가장자리를 막아 긴 화분처럼 만들어 사용을 하시거나, 일반 작물을 심듯이 흙을 더두어 자연스레 배수를 만들고 올라간 부분에 두둑의 형태로 사용하시거나,
평지에 그대로 올려 심기에서 가장자리 테두리를 만들지 않고 자연스레 처리하는 형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두둑을 만들어 재배를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두둑에 식재하는 방법인데요. 두둑 재배를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피트모스 사용량을 아끼려고 두둑에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부분에만 피트모스 등 상토를 넣고 식재를 하거나 긴 두둑이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있는 부분에만 피트모스 등 상토를 넣고 나무가 없는 공간 부분은 일반 흙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두둑 재배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수년이 지난 후 나무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두둑 식재 방법은 향후 블루베리가 자라면서 그 뿌리가 결국 흙 속으로 뻗쳐져 산도도 맞지 않고 수분 공급도 원활치 못하게 되어 결국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며 열매 품질도 급격히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두둑 재배의 식재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두둑의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두둑을 정했으면 나무를 땅 위에 그대로 올려 심기를 하신 다음 나무 뿌리 주위는 물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두둑에 있는 공간에 모두 똑같이 피트모스와 유기물이 섞인 상토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식재 당시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겠지만 향후 블루베리가 자라더라도 상토로 채워진 공간에 뿌리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둑 재배를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두둑 전체에 피트모스와 유기물이 혼합된 상토를 모두 채워주어야 두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화분 재배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화분 재배의 장점으로는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둑 재배보다 수확량이 많습니다. 여기서 수확량은 농장 전체 명젓당 수확량을 말하는데요. 거의 대다수 분들이 수확량을 말을 할 때 나무 한 그루만을 단순 비교를 하시는데 그 비교는 맞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농장 전체 한 그루만을 식재해서 수확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분 재배 방법은 재식 간격이 두둑 재배보다 가까워 같은 면적의 두둑보다 많은 양을 식재할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 총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둑 재배보다 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화분 재배는 화분 안에만 피트모스와 유기물을 상토를 채우기 때문인데요. 식재할 수량이 많은 전문 농가 입장에서는 상토의 비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리가 편리합니다. 물관리, 잡초관리, 수확 등 재배하는 일반에 걸쳐 관리가 쉽습니다. 간혹 일부 농민들이 두둑 재배가 물관리가 소홀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물관리가 아니고 물을 주는 일만을 말을 하며 제가 말씀드리는 물관리란 재배자가 관수에 있어서 물을 주는 시간과 양을 조절해 블루베리가 원하는 관수를 한다는 의미로서 올바른 물관리는 블루베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둑보다 잡초도 훨씬 적고 수확 시 수확하는 인부들의 동선이 짧아져 인건비 지출을 아낄 수가 있고요. 비료 투여나 해모자임업 등 관주 시 그 양을 계량하여 농부가 스스로 과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 두더지 피해가 없습니다. 두더지는 화분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블루베리 농가의 큰 골칫거리인 두더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전염성 바이러스에 강합니다.
독립적인 화분의 특성상 흙으로 전파하는 전염병 균들이 전파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농장 운영이 쉬워집니다. 화분의 특성상 이동이 용이해서 농장 운영 도중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농장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화분 재배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에서 재배하시다가 언제든지 하우스를 지어 하우스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농장을 확장할 때도 아주 용이하죠. 그렇다면 화분 재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분갈이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화분이라는 소재가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7년에서 8년 사이에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분갈이는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 큰 의미는 없으나 그것마저도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한 태풍 시 화분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강한 태풍이 불면 화분이 쓰러질 수 있으므로 태풍 전 화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둑 재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두둑 재배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무가 화분 재배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물론 제가 특성에서 말씀드린 식재 조건을 갖춘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피트모스와 유기물이 화분보다 훨씬 많으므로 당연한 결과지요. 하지만 나무를 너무 크게 키우면 보기에는 멋지게 보이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관수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두둑은 기본적으로 하부의 흙에 있는 수분을 뿌리가 흡수할 수 있으므로 화분보다는 관수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물 주는 횟수만 줄일 수 있을 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 관리가 어렵다는 것, 치명적인 단점과도 연결되므로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둑 재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경제적입니다. 특징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두둑 재배 방법은 나무가 심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피트모스와 유기물 등 상토를 모두 채워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농부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농장 전체 면적당 수확량이 적습니다. 농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식재된 나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수확하는 총 수확량이 화분 재배보다 줄어듭니다. 세 번째, 관리가 어렵습니다. 물관리, 잡초관리, 수확 등 재배하는 일반에 걸쳐 관리가 어렵습니다. 1회에 물 주는 양이나 관주 시 관주하는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잡초도 많아지고 수확 시 동선이 불편해 인건비도 상승합니다. 네 번째, 두더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블루베리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요. 흙과 닿는 부분이 막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더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바이러스 등 감염에 취약합니다. 두둑 재배의 구조상 흙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등의 전파가 쉬워서 전염성 병에 취약합니다. 네 번째, 어떤 분들에게 화분 재배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두둑 재배가 유리한지 알아볼까요? 이제까지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재배 방법이 어울릴까요?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므로 참고를 하시고요. 농가별로 개인적인 상황이나 농장 상황에 맞추어 고르셔야겠지요. 먼저 화분 재배를 권장하는 유형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 수익을 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 농장 전체 면적당 수확량이 많다고 했죠. 두 번째, 손쉬운 농장 관리가 필요하신 분, 두둑 재배는 관리가 불편하다고 했지요. 세 번째, 과학 영농을 하고 싶으신 분, 화분 재배는 물 조절, 액비 조절, 비료 투여량 조절 등을 과학적으로 농장주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둑 재배를 권장하는 유형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 블루베리 재배가 수익의 목적이 아니신 분, 나무가 크게 자라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많은 양을 식재하지 않으실 분, 두둑 재배는 많은 양을 식재할 때 비용과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전원주택이나 취미로 재배하시는 분, 분재처럼 나무 수영을 갖고 가며 기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 권장 유형을 참고하셔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분 재배인지 두둑 재배인지의 결정에 따라서 내 농장의 재배 형태나 앞으로의 농장 경영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확량과 과일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재배 방법. 지금까지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제 농장은 화분 재배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가 화분 재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품질의 과일을 유지시키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함인데요. 화분 재배가 무엇 때문에 과일의 품질과 수확량을 올리는 것일까요? 이를 바로 알아보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제식 간격은 모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를 포함한 모든 과수의 과일의 품질이 좋은 상태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문적 용어로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것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이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말은 나무의 잎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 많아지게 되면 광합성 양은 오히려 떨어져 버리고 나무의 호흡만 증가해서 어렵게 비축한 양분을 호흡으로 모두 소비해 버리면 과일의 품질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상의 광합성을 확보하고 호흡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적합한 나뭇잎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하는 전정도 가지를 잘라 일정량 잎의 수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지만 과일 품질을 올리고 수확량을 올리려면 전정만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 최적 연면적 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이러한 최적 연면적 지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제식, 밀도, 수고율, 그리고 유효 용적이라는 것으로서 제식 밀도와 나무 높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를 재배하면서 동일한 면적의 블루베리 나무를 적게 심어 나무가 우량하게 키우게 되면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리라 믿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식거목 재배법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크기도 크고 폭도 웅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보기에는 웅장하고 멋지겠죠? 나무가 커지면 많은 나무 가지와 잎 등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무효 용적이 늘어나는데, 즉 결실이 없는 면적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크게 키우신 분들은 또다시 겨울철 전정을 심하게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나무 덩치만 키우는 무효 용적을 늘리기보다는 나무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유효 용적을 키운다면, 즉 과일을 생산할 가지를 많이 늘리는 유효 용적을 키운다면 광합성의 활성화로 과일의 착색과 당도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수확까지 쉬워 인건비가 줄어들고요. 통풍이 잘 되므로 당연히 병해충 억제와 방제에도 아주 손쉬워
관리가 편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익히셔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농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